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87회차 7월 29일 토요일 여자 월드컵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는 121번부터 123번 경기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경기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할 건데요. 먼저 양 팀의 조별 예선 1차전 경기부터 지금 바로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맞대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웨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피파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피파 랭킹 3위에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직전 경기 직전 남아공을 상대로 2대1로 90분의 극적인 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내며 16강 진출에 청신호가 떠있는 상태의 스웨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대의 박스를 지키는 선수들의 신장이 작다는 것을 90분 내내 집요하게 노리면서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역전 헤딩골을 만들어낸 스웨덴인데요. 자, 이번 상대는 지난 경기와 달리 센터백의 평균 신장이 174cm 정도로 꽤나 큰 편에 속하고요. 지난 경기에서 주로 사용한 공격 패턴이 이번 경기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센터백의 신장이 작다는 것을 집요하게 노렸고 이것이 성과를 발휘했지만 이번 상대 이탈리아의 센터백은 비교적으로 신장이 큰 편이라 같은 전력이 또 한 번 먹힐 가능성은 적다라고 예상된다. 적을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선은 팀의 1선으로 나서는 롤포와 블랙스테니우스의 신장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것도 어쩌면 스웨덴에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졌고, 지난 경기에서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 연계를 통한 침투와 같은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자, 상대 수비의 핵심인 측면 수비에게 박스 안으로 향하는 공이 차단되어서 유일한 공격 패턴이 파괴된다면 어쩌면 무득점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고요. 또한 지난 경기 실점 상황에서 보여준 수비진들의 대인마크 실수가 반복된다면 어쩌면 이탈리아에게 공세에 휘둘릴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스웨덴입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인데요. 자,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와 1차전에서 두 줄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후반 막판 터진 골로 겨우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것은 좋은 결과지만 조 1위를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의 입장에서 1차전의 공격력은 조금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승점 3점을 획득했지만 조 1위를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의 공격력에는 조금은 수정이 개선이 필요해 보였던 지난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를 모았던 로마 출신의 줄리아노와 지아신티가 경기 내내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베테랑 지렐리가 후반에 나와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국가대표 원톱은 본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각인시켜줬는데요. 또한 약한 전력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확실히 뺏어오지 못한 중원의 볼 간수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쩌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위 전력을 상대로 상대했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장악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발목을 잡을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도 수비는 여전히 막강한 이탈리아인데 특히 보아틴과 구글리엘모의 측면 수비는 상대의 측면 공격 시도를 매번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위협적인 크로스를 전혀 차단해주는
시도하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자, 스웨덴의 주 공격 루트가 측면에서의 크로스인 것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수비가 더욱더 빛을 발할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은 수비의 조직력을 감안했을 때 실점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줄여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측면에서의 수비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상대 스웨덴의 주 공격 루트가 측면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무승부 쪽 접근과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지난 경기 스웨덴이 보여준 공격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이번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중볼을 제외하면은 특별히 좋은 기회를 창출하는 장면조차 없었기에 이탈리아는 측면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으로 지난 경기처럼 스웨덴이 양질의 크로스를 자주 많이 시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것을 고려했을 때 스웨덴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것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경기다. 자, 그리고 오히려 스웨덴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불안한 수비가 어쩌면 이탈리아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경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언더 쪽 접근과 이탈리아의 핸디캡 승리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스웨덴의 주 공격 루트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로부터 시작되지만 이탈리아의 측면 수비는 현재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역배당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승부 베이스로 깔고요. 플러스 1.0 이탈리아 핸디승 배당 굉장히 괜찮죠. 거기에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7회차 632.30 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자, 최종 조합과 고배당 조합은 수익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 문의 받으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라질과 프랑스의 맞대결인데요. 자, 우선 분석에 앞서서 두 팀의 부여된 배당 자체가 굉장히 근소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될 경기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프랑스부터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피파 랭킹 5위고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자메이카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자, 졸전 끝에 무승부였는데 예상대로 투톱 존머와 디아니가 출전하긴 했지만 도합 4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전혀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확실히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한 카스카리노와 협회와의 불화로 어린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카토토의 공백이 여실하게 느껴졌던 지난 경기라 볼 수 있는데, 자, 특히 상대 골문 6야드 이내 지역에서 고작 5개의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전혀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하지만 이러한 르나르의 전술은 강한 상대에게는 충분히 강하게도 작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높은 위치의 수비 라인과 정교한 오프사이드 트랩의 사용은
브라질 특유의 전진성을 제어하는 데는 안성맞춤의 전술이라 보여졌다. 자, 그리고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브라질의 공격력을 충분히 억제시킬 수만 있다면 전술의 특성상 역습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지적받은 결정력의 문제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쉽게 골을 올리기는 힘든 경기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자, 전술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기 쉬울 것으로 되었지만 결국 지난 경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프랑스는 이쯤에서 살펴보고 브라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은 피파 랭킹 8위고요.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지난 경기 파나마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냈는데 특히 측면 자원인 보르헤스가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잘 이끌어 주었던 지난 경기인데요. 자, 상대를 거의 못 나오게 쉬지 않고 공격에 퍼붓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브라질인데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번 상대인 프랑스에게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르헤스나 아드리아나 같은 직선적인 자원들이 상대의 측면 후방으로 침투하는 것이 주된 공격 루트인데 자, 프랑스가 수비 라인을 올려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대 측면 깊은 곳으로 침투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요. 프랑스의 오프사이드 트랩의 역습이 어려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상대의 압박으로 브라질의 플레이메이커인 캐롤린의 활동 반경도 어쩌면 제한될 가능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그나마 브라질의 다행인 점이라면 상대의 공격진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이고 두 축 선수들의 결장으로 34살의 노장이 선발로 출전할 정도로 스쿼드의 뎁스 자체가 노쇠화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 경험 많은 수자 같은 수비수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의 수비진의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상대 역습을 저지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멀티 실점을 허용할 전력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팀의 맞대결 역시나 무승부 쪽 접근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승부와 마찬가지로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는데요. 자, 왜 무승부를 추천드렸냐? 자, 지난 경기 프랑스가 자메이카를 상대로 졸전을 펼쳤지만 르나르 감독의 전술은 오히려 강팀을 상대할 때 빛이 나는 편이고 브라질 특유의 전진성을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 잘 막아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저는 예상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브라질이 지난 경기처럼 편하게 공격을 전개하지는 못할 것인데 브라질이 지난 경기처럼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은 드물다라고 결론 지었고요. 다만 프랑스 역시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고 주요 자원들의 결장으로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의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약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프랑스다 정도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자, 두 팀 모두 그렇게 득점을 하기 쉬운 경기는 전혀 아니라고 봤을 때 저득점 쪽 접근을 최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프랑스는 르나르 감독의 전술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해서 브라질의 전진성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득점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브라질 역시 지난 파나마전처럼 압도적인 경기를 치를 공사는 낮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자 무승부 쪽 접근 베이스로 깔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브라질 핸디 승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2.5 언더 쪽 주력으로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의 여자 월드컵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수익방 입장 꼭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서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